안녕하세요. 코인원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3일 월요일 오전 8시 22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그리고 중국에는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한 상황은 위험자산 시장, 암호화폐 시장 급락에 큰 영향을 준 요인 중의 하나였는데요. 미국의 관세 부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부과 대상 해당 국가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당장의 캐나다와 멕시코는 보복 조치로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유럽 역시 만약 유럽에 관세를 부과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강경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세 부과와 그리고 이로 인한 보복 조치로 인해서 관세가 또다시 역으로 부과되게 되면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고 계속해서 무역 혼란으로 인해서 경제가 더 불확실성에 쌓이게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다시 안전자산을 상대적으로 자산이 쏠리게 되는 형국이 됩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증시와 암호화폐와 같은 위험자산 시장은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려감으로 인한 기술적 분석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기술적 위치 먼저 보시겠습니다. 흰색, 그래도 비트코인은 대장주인지라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낙폭이 적은 편입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에 약한 아랫꼬리로 이탈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노란색, RSI 상대 강도 지수 역시 아직 파란색 20 라인인 패닉 셀링에 매우 가까워져 있긴 하지만 완전히 돌파된 상황은 아닙니다. 빨간색 메이저 자금이 이탈한 모습까지 보이면서 비트코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한 느낌입니다. 리플 XRP의 기술적 위치가 중요한데요. 흰색 4,000원 자리마저 내주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 완전히 이탈한 모습이고요. 노란색 비트코인과 달리 리플 XRP의 상도 강도 지수는 20 라인을 넘어선 완전히 패닉 셀링이 나오는 구간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빨간색 메이저 자금도 대거 빠져나온 모습까지 보이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공포스러운 구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나쁘게 본다면 지금이 최악의 상황일 수 있겠지만 좋게 본다면 장이 다시 안정이 되고 매수 기운이 살아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의 자리가 또 기회의 자리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하시는 구독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은 누구에게나 패닉셀링의 기운이 느껴지는 순간일 텐데요. 늘 오르내림이 있는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지금 이 분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고 잘 활용하시는 구독자분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사실상 실제 미국의 대외 무역 적자의 해소 그리고 보호 무역을 위한 가장 큰 목적 안에서도 미국이 상대방 국가로부터 얻고자 하는 협상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과거에 봤을 때 많았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부과 전략이 어떤 식으로 세계에 영향을 줄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트럼프 관세 부과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등의 가격을 급등시킬 것이다 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비트와이즈 알파 전략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관세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의 가치의 약세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장기적으로 급등시킬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친암호화폐 정책이 대거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호재라고 늘 이렇게 평가를 해왔지만 동시에 트럼프가 예상 가능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시에 주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현재 관세 폭탄이 먼저 시작이 되긴 했지만 트럼프발 암호화폐 호재는 아직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더 암호화폐에 더 강력할 것인지는 조금 더 모니터링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락장을 분석가들은 단기 조정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여집니다. 기술적 패턴에 의해서도 이러한 단기 조정을 빠르게 회복이 되곤 했다는 것이 그들의 해석이면서 동시에 주말간 관세 폭탄이 더 악재로서 작용을 크게 한 것은 아마도 이 소식은 패닉셀링을 유발시켰지만 ETF 시장은 주말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세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침착한 심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늘 그렇듯 좋을 때는 좋은 기사만 도배되었다가 이런 악재가 하나 떨어지고 가격에 영향을 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루아침에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포모 현상이 펼쳐지는데요. 이것이 바로 언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에 지나치게 휘둘리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트럼프발 호재 중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삼는 내용인데요. 요즘에는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XRP 등도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서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XRP가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XRP가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서 괜찮다라는 의견을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제시했는데 공유드리겠습니다. 그에 의하면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서 암호화폐의 조건을 우리는 현재 탈중앙화되어 있느냐, 검증자는 어떻게 선택되느냐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조건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전략적 예비금은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XRP를 준비금으로 보유하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이익이나 해지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뭐 탈중앙화되어 있느냐 검증자가 어떻게 선택되었느냐 이런 것들은 고려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또 미국 정부는 리플이 XRP 네트워크를 위태롭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리플을 장악하거나 정부 입장에서 리플을 장악할 수 있죠. 그러거나 혹은 에스크로에서 XRP를 압수할 수 있는 능력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서 통찰력 있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탈중앙화되지 않은 XRP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더 유용하다라는 식의 발언을 합니다.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발언이고요. 미국이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략 자산으로서 고려하고 있지만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동시에 미국의 차별화된 화폐 전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중국 등 세계 여러 경쟁국에 있는 나라들을 이미 상당수 보유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새롭게 보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또 주요 기업들 역시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말고도 미국 기반의 암호화폐를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서 추가하는 것이 미국이 그 자산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